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드린 위원들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지금 강제로 지금 소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 압도적인 다수의 횡포로서 입법 독재가 아닌가. 5번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라고까지 되어 있는 곳에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고 다시 한번 국민께 부끄러워야 된다 이런 말씀. 토요일 오후 4시 임시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바로 표결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은 그래 오늘부터 당장 국민투표법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그리고 국무회의도 열 수 있게 하자.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할지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 국정 운영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의 행사로 국민 의료를 불식시켜 주십시오.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게 파퓰리즘 아닙니까? 그런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라 보여지고. 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입법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내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입법 횡포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대치전국 속 민주당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의결됐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이 중수청 관련 얘기가 합의안, 박병석 국회의장 합의안에서 빠지고 수정안에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 어떤 그런 과정을 해석해 봤는데 오늘 추가된 건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열어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에 이르기까지 역시나 또 속도전을 냈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라는 게 추가된 건 아니겠습니까? 예, 뭐 박병석 의장 중재안은 여야 합의안이고 그 여야 합의안에 보면은 법률안 심사를 부여하는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뭐 가칭 중수청 혹은 한국형 FBI를 포함해서 사법체계 전반에 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사실 아직 이름 공식 이름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중수청이? 가칭이라고 네. 이제 적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구성할 것에 대한지까지도 확실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합의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안을 이행하는 거다. 예. 라고 보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단독 처리했다기보다는 실제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합의안 그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 그 의회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협치라든지 무슨 뭐 합의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지금 고민해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리 시한을 다 못 박아놓은 다음에 그냥 무조건 지금 다수의석을 활용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저항 수단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마저도 뭐 예를 들어 회기를 쪼갠다든지 뭐 이런 식의 편법들을 또 동원해가지고 뭐 위장탈당 사건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소수당의 어떻게 보면은 뭐 저항 내지는 여론에 대한 공론화 과정까지도 지금 봉쇄시키면서 무조건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절차를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민주당도 이런 그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거를 지금 막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모든 것을 걸고서 지금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강대강의 대치 국면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이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책임이 있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사개특위로 처리하는 것 구성 자체를 좀 입법 독재라고 맹비난하면서 막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양쪽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 역사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하고 그 중재안을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국회의장까지 포함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해서 국민한테 발표한 이후 한 당이 이걸 공식적으로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회 역사를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이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저질러 놓고 나서 이걸 지금 국민들 보는 앞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파기했다고 얘기하는 저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저렇게도 가려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운영위원회 열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의하면은 교섭단체 간에 서로 그 간사안에 협의를 해서 개회 일시라든지 안건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명히 오늘 그 운영위원회 개회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지금 강제로 지금 소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의 횡포로서 입법 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전히 중수청 설치 논란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시청자분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단독 처리한 배경을 놓고 합의안을 뒤집은 국민의힘 탓이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 합의안과 달리 앞서 말씀드렸던 중재안과 달리 본회의에 올라온 수정안 그 내용에는 그 법안에는 중수청 문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합의안에 보면은 뭐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검찰청법이랑 올릴 법원의 형사소송법이고 네. 합의안에 나온 대로라면은 중수청과 관련된 논의는 사개특위를 따로 구성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중수청 관련 뭐 문구가 없다는 걸로 합의안을 파기했다, 물러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애초에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하자고 한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아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논의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단은 사실 합의를 했고 그 합의에 대해서 지금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일단은 중수청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그 소위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뺏는 것이거든요. 그걸 뺏어서 사실 중수청에다가 주는 문제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수사권이 약화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수청에 대해서도 좀 실제 합의안과 다르게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에서는 그 문구 자체가 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제도에 대한 변화를 너무 지금 졸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졸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의 배경에는 지금 민주당이 이미 답을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소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필사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도라는 것을 지금 신속한 처리라는 아무런 지금 뭐 실익이나 명분도 없거든요. 오로지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만을 위한 지금 어떻게 보면 입법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저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왜 혼란을 주냐면 지금 검찰에 남겨놓은 수사권, 부패와 경제에 대한 그 수사권, 그게 중수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수사가 앞으로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될 수도 있다는 그 혼란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있는 건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적 우위를 좀 앞세워서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 사개특위 구성 논란만 떼어놓고 봤을 때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상황대로라면 아마 처음에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갈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재안 그리고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된 안이 조금씩 계속 달라지면서 사실 저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이걸 네.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를 보려면 시간을 좀 들여야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가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헷갈린다는 표현하셨는데 뉴스를 전하는 저희들도 또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두 분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저는 사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제도에 대한 개혁 부분은 사실 이름만 개혁이지 사실상 개혁으로 볼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요. 부동산 정책만 해도 28번을 바꿨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세제에 대해서도
무한적으로 지금 제도를 변형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형사사법 체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인들도 안이 헷갈리는 저런 수준의 졸속의 안을 통과시키고 나면요, 뭐 법이야 국회의장이 망치를 3번 두드리면 통과가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전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은 지금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검수완박 처리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가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여곡절 끝에 이 입법 논의를 민주당이 관철을 하더라도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갖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렇다 보니 사실은 이 검수완박의 어떤 마침표를 중수청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난관도 예상되고 있는데 짧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이 합의안을 파기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당연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게 사실이거든요. 애초에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와 별도로 이 정치적 문법으로 얘기하는 거를 넘어서서 일단 국민 여론이 보면은 이 중재안도 마찬가지고 뭐 검찰개혁법안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론을 돌리지 못하면은 그 윤석열 당선인이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럼 다시 검수완박 어떤 입법 시간표로 돌아와서 지금 민주당이 내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또 5월 3일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이제 본회의 전에 의총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검수완박 관련 저희가 법안 처리 시나리오를 쭉 정리해 봤는데 일단 4월 30일 내일 본회의, 뭐 여러 번 뉴스에서 언급했다시피 하루짜리 본회의를 반복해서 여는 이른바 쪼개기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필리버스터는 좀 무력화된 상황까지 저희가 정리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 자, 5월 3일 본회의 또 국무회의 공포 과정까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검토가 되지 않고 아까도 우리가 말했다시피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지금 안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시점이라는 것이 더 앞서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정말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퇴임 시점이 5월 9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떻게든 이것을 공포하고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그 명분이거든요. 어떻게 법을 만드는데 대통령의 퇴임 시점이 주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지금 주객이 바뀐 상황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실체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관계가 없이 너무 정쟁적으로 이것은 정파적인 의도를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렇게 어떻게 보면 합의안을 깼다라는 국민적 비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혼란들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은 이성을 찾고 상대에 대한 너무나도 큰 편견, 너무나도 큰 불신, 좀 이런 것들은 좀 이제는 거둬야 될 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당선인 측도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민주당의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이 극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체 할 것이 아니라 결자 해제해야 합니다.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할지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 국정 운영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의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뒷모습이 무책임과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조속히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자기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했고 의총에서 통과시켜 놓고는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반대하는가 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수위가 주장하는 국민투표는 헌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재의 위헌 판결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헌재 가처분 신청과 국민투표라는 저열한 꼼수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거부권 행사해달라는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고 또 잠시 뒤에 짚을 국민투표 관련해서도 장제원 비서실장도 그때 국민투표 얘기 꺼낼 때 대통령의 거부권을 전제로 꺼내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검수완박 중재안은 잘된 합의다. 가능한 합의 처리된다 입장까지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전에 신인규 부대변인께서 상대에 대한 불신을 좀 거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간에서도 그렇고 정치적 합의도 마찬가지인데 사인을 한 대로 하는 것이 과연 그 독선일까요? 아니면 사인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설명 없이 그냥 철회하는 것이 독선일까요? 우리가 합의에 있어서는 변호사라서 더 알겠지만은 사인을 끝내놓고 일방적으로 물러서는 게 더 독선적인 거거든요.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3일 밤낮으로 박병석 의장과 만나서 합의안을 마련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걸 의총에서 설명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했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말했던 대전제, 대합의안은 다 거짓말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물릴 때는 일단은 국민은 물론이고 협상 파트너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뢰를 깼지 않습니까? 향후 2년간은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질 거고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계속 해나가야 할 텐데 이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뭘 믿고 국민의힘과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합의할 때마다 당에 확인했냐, 당선인에 확인했냐, 문자 폭탄 받을 거 겁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먼저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하고 또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가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대안을 가져와야 하는데 갑자기 180도 지금 손바닥 뒤집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요구한다? 좀 무리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 행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기에 거부권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예, 근데 저는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더 신뢰를 쌓아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합의까지 한 마당에서 이거를 번복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정치 불신의 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다면 저는 사과까지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둘의 합의를 봤을 때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금 중수청 얘기도 아까 하다가 말았지만은 전혀 지금 정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수사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합의가 지금 맞다라는 것이 중론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잘못됐지만 여야가 그냥 사인만 했기 때문에 그냥 구속력을 부여해서 그냥 가야 됩니까? 그럼 국민들의 피해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조금은 국민 여론이 아니라고 하면은 정치인들이 그 말을 들어야죠. 근데 지금은 국민과 괴리돼가지고 자신들끼리만의 그 합의를 해가지고 밀어붙인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전면에 나올 이슈들이 아닌데 이걸 5년 동안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마무리도 못하고 퇴임하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하고 싶다라고 제의를 한다면 저 같으면 한번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좀 얘기도 듣고 설득하고 서로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거를 안 받는다고 하신다면은 그럼 뭐 정치가 실종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검수완박 대치 전국 속에서 다음 주부터 다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들의 전관 이유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 이른바 한덕수 저지법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해충돌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뿐만 아니라 전 후보에 걸쳐서 그런 사안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청문회에서 우리가 뭐 낙마를 위한 청문회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검증은 검증대로 하더라도 이런 사안들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기준을 좀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테면은 총리직을 하다가 민간으로 갔다가 다시 총리직으로 오는 경우에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거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동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구체적으로 총리직이 로펌과 대기업의 스카우트를 위한 스펙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부연 설명을 덧붙였거든요.
예,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예우를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근절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이런 여론들의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이제 결국 국민 앞에 소명을 하고 이걸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가진 업무적인 능력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도덕적인 지금 비난을 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평가 내지는 또 민주당의 또 결국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평가를 받는 시간이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줄줄이 지금 청문회 일정들이 뭐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장관 후보자까지 다 연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공식 출범 전에 청문회가 이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총리나 장관 없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이거든요. 왜 계속 발목 잡기처럼 비춰지는 거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청문회를 하기 위한 자료를 넘기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면은 그 자료를 민주당에서 너무 과하게 요구한다라고들 말씀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정세균 총리나 뭐 이낙연 총리나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치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검증을 받는 사람이었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검증할 폭이 넓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주장하는 것 중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뭐 모친에 관련된 자료까지 요구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자료를 요구한 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공방하는 어떤 그 프레임 안에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논의가 뜨거워지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건 빨리 협조하고 검증할 건 빨리 검증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하은기 대변인님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하고요. 뭐 사실 청문회 보다 보면은 매일 그 자료를 줬니 안 줬니 가지고 또 다투면서 결국 청문회를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여야가 공수교대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왔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이 청문회라는 그 제도의 취지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청문회라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망신 주거나 또 어떤 정치적 이익을 보기 위한 그런 장이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간섭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것이지 그 인사권을 막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균형점을 좀 찾아야 된다. 여야가 대립 일변도로 갈 것은 아니고 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다툴 부분은 다투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무튼 다음 주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 어떤 본회의 일정과 또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음 주에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좀 복합적으로 전국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